내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되나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사셔라. 그게 가장 이상적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공부 대비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도입 취지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정인데 공통과정에서 이제 핵심 과목이 물론 국영수 있지만 되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엄청 단순해요. 공통과정인데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그 다음에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잘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국영수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국영수는요 뭘로 보냐면 국영수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로 대학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전공에 맞는 아이인가? 우리 전공에 얘가 맞는 아이인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뭘 보냐면 탐구 영역을 봐요. 그 탐구 영역이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통합사회, 인문 쪽이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그래서 이거를 문과, 이과가 다 배워요. 그런데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저는 1학년 때 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과목을 고3 때 수능 과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탐구 과목을 선택했고, 그 탐구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과목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내신 공부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배웠는데 그걸 3학년 때, 이거를 저는 끝까지 끌고 가는 문제가 굉장히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나 1학년 때 배웠던 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수능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통합사회를 배울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통합사회 안에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거의 많은 부분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우리가 그 11개의 사회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에서 주요 내용들을, 주요 영역들을 뽑아가지고 그 단원별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약간 모듬처럼 맛보기로 만들어 놓은 게 통합사회. 과학은 물화생지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공통과정에서 그 과목을 넣었다는 거는 뭐냐면, 공통과정은 너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대학을 어떤 준비를 해서 갈 건지 고민하기 전에 이건 공부를 하면서 한번 탐색해봐, 이런 과정이 고1 공통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로 딱 활용하시면 돼요. 통합사회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분야, 우리가 국영수는 학력을 보지만 전공 적합성은 탐구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통합사회가 바로 그걸 찾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합사회 과목에서 내가 철학에 관심 있다? 그러면 내가 철학 단원을 뭐 수행평가라든지 자유발표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을 의미 있게 학생부에 만드는 거죠. 통합과학을, 나는 물리가 관심 있다? 그러면은 물리 파트에 내가 탐구 프로젝트를 하든 실험을 하든 설계를 하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세특에 이런 내용이 잘 적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거를 교과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 그러면 통합과학이 물화생지 과목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진로 과목에는 어떤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융합 과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판을 보는 것. 이 활용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오히려 물화생지를 2학년 3학년 때 배울 수 있는 물화생지를 미리 못 보잖아요.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3학년 때까지 계속 이어서 가져가고, 저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실제로 대학에서 구술 면접이나 논술 문제에서도 이 단원, 이 과목에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배우고 나서 딱 버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두고 보셔도 전체 이 탐구 영역의 전체를, 두 과목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이거예요. 공통 과목인 통합 과목이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진로와 융합 과목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자기만의 진로를 정해가지고 한번, 저는 중학생 때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를 사라 그래요. 그래서 잡지책 보듯이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심심할 때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가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를 만나지 말고 중학교 때부터 한번, 어머니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 아버님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는 사서
잡지책처럼 읽기도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재밌습니다. 그냥 깊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쫙 같이 연결해 놓고 보면은 1학년 때 이거 했으니까 이 단원에 주력하고 2학년 때 이 과목 들을 거고 3학년 때 진로에서 이 과목, 융합에서 이 과목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야지 라는 자기만의 탐구 영역 스토리라인을 잡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구체적 노력이 있나요?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잘 봤다고 해서 네가 전공 적합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목이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난이도 조절을 좀 하겠다. 왜냐면 1학년 때 과목이 있고 중학교 내용인데 뭐 쉬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난이도를 얼마든지 좀 난이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범위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대학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과목을 대학에서 불신한다는 게 문제예요. 선택형에서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통합수능으로 바뀌면서 선택했을 때는 물리 1, 2도 봤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공대에서. 그러면은 화 1, 화 2도 봤는데 그러면은 물리 2를 잘 받은 애는 뭐 볼 것도 없이 데려간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근데 그거 아닌 통합과학에서 만점을 맞았다고 해서 얘를 데려갈 수는 사실 대학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탐구 과목을 신뢰하지 않다, 불신한다 라는 거를 이제 그게 수능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우리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내 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잘 활용하시면서 대학에서 보는 구술 면접 문제나 논술 문제를 한번 거꾸로 지금 학부모님들 그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그걸 다 들어가서 봤는데 보시면은요. 그 구술 면접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과목에서 출제됐습니다 라고 다 표시도 해주시는데 대학에서 거기에 보면요. 진짜 많이 나오는 과목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인문계열은 통합사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통합과학에서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 대학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구술 면접 문제까지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보물같이 느껴지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을 해야 할까요?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내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중요한 과목이니까 내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국영수는 다 당연히 선행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요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선행을 해야 되나요? 통합사회까지 선행을 하는 학원은 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교과서를 좀 사셔라, 미리. 교과서를 미리 사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그냥 잡지책 보듯이 옆에 그 소파 주변에다 두고, 어머니도 보시고, 아버님도 보시고, 또 수다로 떨기,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수다로 떨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되,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해보는, 컨텐츠로서 활용해보는 교과서로 활용해보시라고. 그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공부 대비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학원을 다니는 거는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학원을 찾으면 없지는 않지만 학원을 다니면 애들이요. 학원을 한번 가면 어떤 과목을 하나를 정해서 학원을 가면 그 과목 때문에 그날 하루를 써야 돼요. 얘 스케줄을 계속 오늘도 학원 가고 내일도 학원 가고 하는 모든 얘 생활에 학원으로 가야 되는 날을 계속 잡으면 그냥 그거는요. 굉장히 집에서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게 체력 소모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때 딱 앉아가지고 집중할 때 우리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딱 해서 밥 먹고 바로 집중 안 하잖아요. 그 시간도 다 이게 로스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강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좋은 인강 많아요. EBS 들어가도 있고 메가스터디, 뭐 대성 마이맥에 정말 좋은 그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프리패스 같은 거 하나 끊으셔가지고 요거 하나 그 통합사회 과정을 들으시는데 이제 이게 공부다 생각하면 그래서 중학교 때 해보라면 공부다 생각하면요. 이거를 1강부터 쭉 이렇게 듣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엄마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통합 교과서 보면서 흥미있었던 부분, 혹은 내가 흥미있는 부분, 좀 진로를 탐색해본 애들은 그거를 조금 더 잘 알겠고, 그러면 내가 재밌거나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부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연결해서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그냥 이거는 내가 뭐 체계적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다 알아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거는 아니라서 잘 요리하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들으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수다 떨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과목에 대한 친숙함,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1년, 저는 중학교 3학년 1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 과목의 인강으로 어느 정도 선행은 될 것 같고, 통합이라는 거가요, 특징적으로 통합이 융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예를 들어 물리 2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건 물리의 세계잖아요. 화학의 2까지 가면 화학의 세계지만, 통합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시사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시사와 관련한 뭐 유튜브 동영상이든 강연이든 뭐 또 요즘에는 굉장히 재밌게 과학을 재밌게 풀어주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든 책이든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해보는, 컨텐츠로서 활용해보는 교과서로 활용해보시라고, 그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공부 대비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개정 교육과정을 펼쳐놓고 통합사회 단원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단원이 그 다음에 진로, 이게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예시를. 그러니까 통합사회하고, 그 다음에 너가 2학년 때는 통합사회에서 2학년 때 경제 과목 꼭 들어. 그 다음에 3학년 때 진로 과목에서는 경제 탐구 과제 들어. 네, 사회문제 탐구 들어. 그 다음에 무슨 책 읽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가 이제 더 나아가면, 여기서 더 나가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진로에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봐라. 그리고 꼭 어떤 특정 학과는 아니더라도 나는 어떤 계열로 갈 거다 정도는 중학교 때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게, 알고 가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만약에 활용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리면, 그 중간 기둥에 있는 과목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과목들이. 그랬을 때 중학교 때 어떻게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중학교 때 진로 탐색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좀 선행도 해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과목을 펼쳐놓고요. 그러면 거기에 목차를 보시면은 아마 경제에 관련한 단원이 나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어. 나는 경제나 경영, 상경 계열로 나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좀 생각한 학생이라면 통합사회의 목차를 보시면 경제 관련한 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원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인강도 들어보고 관련한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연계돼서 나오니까 통합사회가.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관련한 책도 읽어보시고 일단 교과서를 기본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와 관련된 뭐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한 동영상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2학년 때 얘가 2학년 때 듣는 과목 중에 2학년 때부터 선택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2학년 때 나는 진짜 나한테 중요한 과목이 경제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될 과목 이거를 한번 구조화를 해보던가 표를 만들어 보던가 이걸 짜보라는 거예요. 통합사회를 놓고. 그러면은 2학년 때 나는 일반 선택에서 경제 과목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나는 지금부터 경제 관련한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 그리고 경제 관련한 경제 교과서도 사면 좋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경제는 사실 굉장히 등급이 나오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내신 과목 중에서 사탐 과목 제일 어려우니까 그 과목들, 그 고등학교 경제 과목도 하나 교과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고 그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통합 사회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해서 경제 과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 보는 거냐면 공통 과정에서 경제 단원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그래서 일반 선택에서 얘가 경제 과목을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뭐 사회 문제 탐구 거기에서 그 탐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탐구 과제에다가
내가 경제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프로젝트로 해야지라고 정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부를 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문제의식도 보이고 책도 읽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내가 과제 탐구해서 이런 과제를 한번 탐구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과의 융합이거나,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실생활에 연결해 보는 거죠. 그게 융합 과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들을 다 연결하면 얘가 들었던 과목과 내용들이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탁탁탁 적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통합사회 과목에서 호기심이 생겨서 진로를 탐색해보고 경제 과목을 들으면서 기본기를 쌓았고, 그 다음에 과제 탐구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이거를 접근해봤고 생활에도 적용시켜봤구나라는 그림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학생부에서 좋아하죠. 이거를 또 연결해서 동아리로 가져가서 조금 더 심화해서 뭐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통계를 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비교과까지 연결하면은 얘는 서울대에서 뽑습니다.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진로를 해요? 통합사회 가지고, 통합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판을 보라는 게 이걸 보고 이걸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학교부터, 저는 이거 중학교 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고 올라가는 중학생이다. 중학생 때 이걸 하면 그러면은 얘가 공부를 못할 수가 있을까? 예. 전공 적합성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진로 스토리도 너무 좋은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입시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학부모님들이, 이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입시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거를 모두 입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돈 쓰지 않고, 그리고 아이하고 관계 나빠지지 않고, 학원에 많이 보내니까 아이가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얘가 성적을 안 갖고 오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 설명회에 누군가가 입시 정보를 가공을 해서 나한테 갖다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학원 설명회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드리는 말씀은 어머니들, 아버님들을 어디로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셔도 되는데, 학원 설명회를 가잖아요. 근데 학원 설명회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불안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불안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만들어서 희망을 파는 게 이제 학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원이 이거를 정보를 본인들의 입장에 맞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의 입장에 맞게 가공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설명회를 갔다 오면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정말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엄마, 그 모습을 보는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요. 설명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야, 이리 와봐 하고 애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들었던 거 애한테 다 전달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애는 그걸 다 알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 담담하게 저 선 굵게 가셔야 돼요, 입시는. 그리고 입시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 입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국영수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공부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애가 대학에 잘 가는 게 가장 공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입시를 잘 준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엄마가 다이렉트로 정부에서, 대학에서 주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거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가 또 저를 홍보할 수 있다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9월에 책이 하나 출간될 예정인데요. 제가 입시를 20년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왜 이렇게 주변을 보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문제를 만나나, 단계별로 어떤 문제를 만나나, 이거를 직접 다 보여드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를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6학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는 특목고 면접 문제를 봤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16살이 돼서, 중3이 돼서 16살이 되면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묻는 거구나. 이러이러한 능력이 요구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남들이 해주는 얘기 보지 마시고 직접 보시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책을 썼는데, 9월에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